이 전세 사기 문제가 지금 계속 끊임없이 몇 년 새 엄청나게 지금 문제화되고 있잖아요. 네, 오늘 무슨 일 있어? 응? 너무 이쁘다. 그래요? 언니 취향인가 봐. 내 취향인가? 저희가 이번에는 또 와인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톤을 맞춰봤어요. 여러분들은 쟤네들은 도대체 촬영할 때마다 옷을 신경 쓰나 하시겠지만 정말 고민 많이 엄청 하고 신경 써요. 맨날 우리 뭐 입어? 우리 내일 뭐 입어야 돼? 막 이러면서 항상 맞추는데 오늘 희한하게 가끔 미변이랑 저랑 이렇게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텔레파시가 통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딱 이렇게 맞춰서 입는다던가 뭐 이래요. 근데 저번 그 층간소음 촬영할 때나 지금이나 얼굴은 똑같이 겉바 속바. 네. 내가 봤을 때 일을 너무 많이 해. 쉬는 시간도 없이. 그런 사람이 누구랄까? 금감이 얘기해 주시죠. 미친 변호사. 네, 여러분의 미변 임현주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함께하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이 법톡스 주제는 우리 미변이 이거 꼭 해야 된다고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 뭔가요? 네, 전세 사기. 전세 사기. 혹시 본인이 당했나요? 저는 네. 사기까지는 아니고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 뻔한 적이 있긴 있어요. 진짜. 저도 주변에는 있어요. 못 받으신 분이. 실제로 못 받은. 실제로. 이 전세 사기 문제가 지금 계속 끊임없이 몇 년 새 엄청나게 지금 문제화되고 있잖아요. 네, 뭐 건축왕, 빌라왕.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실제 그게 아니라 뒤에 따로 숨어있는 실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사기를 치려고 작정을 하고 누군가 허울좋은 허수아비를 세운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최근에 우리 지역인 완주군 삼리에서도 이 전세 사기가 발생을 했다고 해요. 네. 이게 좀 뉴스에서 저 보긴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피해자들도 다 네. 인근 대학생들이고 맞아요. 이래가지고 정말 맞아요. 이거는 안타깝더라고요.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했나 보더라고요. 임대사업자하고 이 신탁회사하고. 네. 그런데 이 신탁회사한테 뭐 이 부동산을 신탁했다는 사실 자체를 숨긴 거지. 숨긴 거야. 임차인들한테. 아. 그런데 이 신탁 계약서 내용을 들어가 보니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이미 신탁회사 소유로 이제 넘어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이런 규정이 있었대요. 신탁회사 네. 또는 그 우선수익자라고 해가지고 결국 대출해주는 그 은행이거든요. 은행이랑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를 하지 못한다라는 약정이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임차인들은 네. 뭐 임대차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렇죠. 우선 수익자가 A 새마을금고네요. A 새마을금고가 세입자 여러분들한테 임대사업자와 불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난 7월 21일까지 자진해서 퇴거하라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 결국 네. 이제 대출금 못 갚으면 신탁회사가 이제 공매 절차 밟을 수 있거든요. 그 절차 그러네, 들어가면 진짜. 이 세입자들 거리로 나앉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거를 근데 국가에서 개입할 수 없나요? 뭐 어떤 정책을 마련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네. 어떤 법적인 효력 자체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전세 사기에 대한 이제 법률 법안을 지금 여야에서 지금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정치 싸움 중이시더라고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분들이 얘기하시기는 실질적으로 보완을 해주는 절차들은 상당수가 빠져 있대요. 그런 규정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세 사기로 인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네. 법원에서 네. 그 절차를 좀 늦춰준다거나. 네. 연장시켜주자 뭐 이런 규정은 있는 것 같은데 네. 결국은 한시적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일반인의 입장에서 가장 단순하게는 이게 지금 사기를 친 게 너무 명백하잖아요. 나는 분명히 정당한 돈을 지불을 한 게 맞고 그러나 갑자기 이 뭐 주인 입장이 달라져 버리고 그리고 나는 현재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내가 멀쩡히 내 돈을 투자하고도 그냥 쫓겨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가해자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 왜 근데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일단은 민사적으로는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이 네. 법에 따라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신탁회사 소유라고 하는 점을 속였고 계약의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이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게 되기 때문에 맞아요. 사기죄로는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지 의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피해자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또 임대사업자가 계약 당시에 계약서에 내용이 없었고 신탁 계약에 관한 또 등기부등본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서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계속 되풀이했대요. 자, 네. 그럼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이미 일은 벌어졌잖아. 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사기로 고소하는 거죠. 일단 처벌을 받게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네. 별도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판결을 받았어. 손해배상해라 판결을 받았어. 근데 이미 재산이 없어. 그런 문제가 있죠. 계약 시에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그쵸. 네. 등기부 등본은 되게 쉽게 떼어볼 수 있나요? 네,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아. 주소만 알고 있으면 그리고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거든요. 음.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시면 내가 어디를 들어가야 된다. 그럼 계약 전에는 네. 등기부 등본 일단 열람을 하세요.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다고 해도 계약 이후에 그 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어떤 시간대를 피해서 이게 작정을 하면 또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임차인이 나는 잔금 치르고 이사도 들어갔고 전입신고도 하고 뭐 심지어 계약서에 대한 그 확정일자까지 받았어. 동사무소 가가지고. 근데 그 당일날 네. 만약에 이제 그 소유자가 은행에서 대출받고 근저당권 설정을 해버렸다. 음. 그러면 이 근저당권이 더 효력이 우선해가지거든요. 아. 같은 날 했어. 근데 네. 이 임차인의 그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생기는 이 대항력이 음. 다음날 0시에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날 이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접수해버리면 그게 유효.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약서 작성할 때 좀 더 꼼꼼하게 네. 이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이렇게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네. 어떤 담보 설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건 꼭 명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서류를 쓸 때도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네. 그 부분을 같이 합의하에 명기를 꼭 해야겠네요. 네. 방금 알려주신 그 포인트 꼭 잊지 마세요. 네. 이제 그거는 기본이고 전세 사기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방법을 지금부터 쭉 알려드릴 네, 거예요. 하나씩.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이미 소유자한테 네. 추가 대출 금지. 금지, 근저당권이 있다면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 말소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특약을 작성해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신 전세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좀 얘기를 해보고 이걸 가입하면 좋은 점이 이제 뭐 보증보험에서 그냥 아무 임차인이나 다 이거 보증보험 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맞아요. 필요 서류 막 요구하면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받아서 지금 나랑 계약하고 있는 사람이 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맞는지 꼭 확인해야죠. 네. 확인하고 근저당권이 뭐 이미 설정되어 있다. 그럼 그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거 필수적으로 체크해야죠. 네. 그리고 임대인한테 세금 체납된 게 있는지 다른 것들보다 우선해서 먼저 변제를 하거든요. 그 악성 체납인들 해가지고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 잘못 걸릴 수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제 3대 사건처럼 혹시 이게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은 아닌지 네. 그 계약서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내가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안전한가를 판단해 봐야죠. 그렇군요. 판단 여부가 본인 개인이 힘들 때는 네. 미변을 찾아와도 되나요? 그럼요.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이거 문제 터지고 오지 말고 계약하기 전에 그래, 맞아. 제발 검토를 한번 받으러 오시라. 네. 그렇게 하면 검토 비용이 완전 세 발에 피잖아요. 그럼요. 네. 차라리 상담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고 사기 네. 피해를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사실은 더 필요하지 않나? 네. 원룸, 흔히 말하는 네, 원룸을 네, 네, 네. 우리 다가구 주택이라고 그쵸, 얘기하거든요. 그쵸. 이거는 이제 아파트랑 달라요. 아파트는 호수마다 소유자가 따로 있잖아요. 맞아요. 다가구 주택은 그 법상으로 건축법상 단독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한 명이야. 네. 한 명이어서 이게 뭐 등기부 등본상에 막 호흡별로 이렇게 나눠져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사실 여러 명의 임차인들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누가 먼저 들어간 임차인지 그 순서에 따라 나중에 경락대금에서 그 우선 순위대로 이제 변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들어갔을 때 뭔가 이거 손해보는 구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냥 버려야죠. 버려야죠. 자,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또 법규 위반 내용 없는지 확인하라는 건 어떤 법규 위반인가요? 아마 이제 건축 허가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지어진 불법 것들 증축을 불법으로 했다거나. 증축하거나 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네. 거기에 대한 사실 우리가 임차 그 보증금을 책정하면 안 되죠. 그쵸. 그런 것들 이제 확인하라는 취지고요. 우리 임차인이 그럴수록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더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전세 사기를 나 당해버렸다 이렇게 조심했는데
나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일단은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 음. 그쵸,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세입자를 속였다. 속였잖아. 그럼 그 부분은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어떻게 보면 전세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의 정말 피 같은 돈을 가지고 장난치는 행위들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진짜. 네. 자, 이제 저희가 오늘 전세 사기를 가지고 이 법톡스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근데 이제 또 2024년도에도 이사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텐데 일단 뭐 여야가 빨리 합의를 잘 찾아가지고 국민이 이로운 네, 그런 세상 한번 만들어 주시고 예. 화났어요 볼펜을. 우리가 또 문제를 내야 돼.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범죄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1번 일수사기. 자, 일수사기 이것도 문제야. 자, 그리고 2번 전입신고 사기, 전입신고 사기. 3번 전세 사기, 전세 사기. 4번 매매 사기. 자, 정답을 아시는 분 저희 유튜브 댓글에다가 이렇게 정답 달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뺑소니가 알아서 여러분께 메일로 주소 받고 커피 쿠폰 2잔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을 뽑아서. 그리고 우리 법톡스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그런 사건들이나 정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끔 우리가 아이템 고민해보잖아요. 저도 집에 시간 있을 때 계속 고민해보거든요. 뉴스도 보다가 기사도 보다가. 근데 그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게 생각해봤더니 별게 다 있는 게 맞다. 우리 삶 자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같이 살기 때문에 공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법과는 상당히 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게 법이더라고요. 그럴 때 최대한 나의 이야기를 잘 대변해주고 또 나의 어떤 피해를 줄여주고 최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려면 누구를 찾아야 된다? 네. 자, 여러분께 진짜 딱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미변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톡스 오늘도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되게 유익했거든요. 다행이에요. 정말 몰랐던 것도 너무 많이 알게 되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방송 전후의 미변의 매력이 달라져. 고맙습니다. 안녕.